자, 오늘은 보어 모델. 자, 보어의 어타믹 모델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자, 요건 당시 그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1911년이죠. 그 러더퍼드가 원자 핵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러더퍼드 스캐터링에 의해서. 자, 알파 파티클을 이제 그 금속에다가 투사를 시키니까 그 그 일부의 알파 파티클이 이제 크게 반사되는 거를 스캐터링을 하는 걸 봤죠. 자, 이 러더퍼드 모델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원자핵이 있다는 것이고, 이 원자핵은 이제 전자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플래니터리 모델, 행성 모델이죠. 플래니터리 모델이 있는데, 그래서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요. 그, 어떤 이제 양전기를 띤 양의 전하를 가지는 원자핵이, 예를 들어 수소 애톰을 생각을 하면 양의 전기를 띤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이제 궤도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궤도 운동을 하는데, 음? 마이너스. 요거는 이제 전자요. 일렉트론. 마이너스. 일렉트론. 그 가운데는 이제 수소 같으면 2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어타믹 넘버까지 포함해서, 그, ZE가 있을 텐데, 또는 ZE. 일단은 이제 플러스 2가 있는 경우만 먼저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이 플래닛 모델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페일리어. 러더포드 모델은 이거를 우리가 1911년 러더포드 모델이라고 부르면 이 러더포드의 이런 행성 모델 그러니까 이건 저기 행성이 태양을 주위를 도는 거랑 비슷한 그런 모양이죠. 첫 번째 실패는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게 그 결국에는 이제 전하가 가속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전하의 가속 운동을 전하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전자가 원 운동을 하니까 가속 운동을 하는데 구심 가속도를 갖고 있는 이게 이 원자 핵의 무브먼트는 일단 무시를 하고 훨씬 무거우니까 그 이 전하의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 레디에이션이 생기게 돼요. 이게 레디에이션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이 전자기파를 통해서 이 자, 이건 클래시컬 모델이에요. 클래시컬 일렉트로다이내믹스에 따르면 레디에이션이 생기고 그걸 우리가 이제 라모의 포뮬라로 부르는데 라모 포뮬라 여기에 따르면 이제 가속도가 있죠. 구심 가속도가 있는데 그 구심 가속도를 A라고 부르면 이 레디에이션 파워가 에너지니까 얼마나 빨리 잃느냐 하는 거죠. P 레디에이션이 대략 이게 뮤 제로 자기 상수죠. 그 다음에 전하가 Q라고 하면 Q 스퀘어 A 스퀘어 6파이 C 이 정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리피스의 전자기 교과서의 전자기죠.
양자역학 말고 이퀘이션에 11.60, 60 이게 유도가 돼 있고요. 이건 뭐냐? 이상한 게 여기 나왔네. 자,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뭐 실제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그 계산을 해보면 이게 라이프 타임이 이거 파워 로스가 굉장히 크고 이 라이프 타임이 대략 이건 뭐 파라미터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세컨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얘가 에너지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고 이게 라이프 타임 뭐냐면 얘가 이제 이 플러스 전하가 안에 있고 그 원자핵이 이제 전자가 이 궤도를 돌지만 이게 레디에이션을 통해서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점점 얘가 궤도가 안으로 접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어느 순간 충돌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은 이제 원자가 안정한 궤도를 갖지 못하고 이게 붕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붕괴가 되는 시간이 이 10의 마이너스 11승 초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붕괴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결국 애텀의 안정성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애텀이 존재를 해서 모든 매터가 있는 건데, 우리도 있고, 우주도 있고, 그 별도 있고, 그 지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질도 있고, 생명도 있고, 다 탄생을 하는 건데, 이 기본적인 이 애텀의 안정성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실패고, 자, 두 번째 실패는, 어, 그, 어타믹 스펙트라에서 나타나는, 당시에 19세기 말부터 이제 애텀의 스펙트럼이 이제 측정이 되긴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측정된 건 물론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이거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그, 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에서도 이제 스펙트럼 측정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태양광이나 뭐 아니면 이미의 그 블랙바디에서 나오는 그 빛을 이제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뭐 그 자외선, 뭐 적외선까지 다 나오겠죠. 이렇게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이 나올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 어떤 이제 그 온도가 낮은 그 가스를 이제 통과를 시켜요. 사실 이제 대기를 통과하는 이제 햇빛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 가스를 통과한 이 빛들은 를 이제 우리가 프리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얘를 이제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얘가 이제 가스에 흡수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가스에 들어갔다가 가스와 스캐터링해서 다시 방출을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에미션 혹은 업소션 라인 스펙트럼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측정 결과가 아주 재미나는 게 가장 최초로 측정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발머 시리즈라고 부르는 건데 1885년도 포 하이드로젠 애텀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결과 여기 이제 뭐 이 비저블 라인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어떤 이런 라인들이 에미션이나 그 업소션 라인들이 나타나를 하는데 어디서 비저블 라이트 영역에서 비저블 리전 뭐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이 값을 보면 이제 우리가 비저블 라이트의 영역이 대체로 뭐 400나노에서 뭐 700나노 하는데 그 파장이 긴 거부터 여기 측정한 게 656 빨간색, 붉은색이죠. 나노미터. 그 다음에 뭐 400, 숫자 자체는 뭐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 데이터를 여기서 얘기를 하면 434.1
나노미터, 그 다음에 410.2 나노미터. 사실은 이제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는 비저블 영역은 여기까지죠. 더 짧은 파장의 경우에는 이게 자외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는 않는 거고. 자, 그래서 발모가 발견한 거는 4개 스펙트럼인데, 이게 아주 어떤 굉장히 특별한 규칙을 갖는다는 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걸 발견한 건 물론 리드버그라는 사람인데, 이게 어떤 규칙을 만족을 하는 원 오버 람다가 어떤 상수에다가 2의 제곱 4조 분의 1 빼기 n 제곱 분의 1 이걸 만족을 하는데, 이 규칙이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람다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n이 3이고 여기는 n이 4고 이건 n이 5, n이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r이라고 하는 상수는 길이의 역수이겠죠. 여기 원 오브 람다니까 길이의 역수고, 이 값이 얼마냐면 1.097 곱하기 10의 7승이고 단위는 미터의 인버스. 이거 우리가 리드버그 콘스탄트라고 불러요. 콘스탄트. 근데 후일에 나중에 다른 시리즈도 발견이 돼요. 이제 파장이 더 짧은, 예를 들면 중요한 게 라이만 시리즈라고. 이건 이제 리드버그보다 후에 일인데 1906년에서 1914년. 이거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에서 나타나는 어떤 또 다른 선이 있는 거를 이제 라이만 시리즈라고 하는데, 얘는 원 오브 람다가 여기에 리드버그 상수에다가 여기 앞에 2의 제곱분의 1이 아니라 그냥 1의 제곱분 1 원 오버, 이거를 만족을 한다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고, 그러니까 뒤에 또 다른 라인이 또 발견이 돼서 여기 이름이 뭐 파션이니 뭐 브라켓이니 뭐 푼트니 뭐 이런, 지금 뭐 제가 어느 게 어느 건지는 지금 저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아무튼 이게 전부 다 종합을 해서 하이어 오더, 여기 또 1이 아니고 3의 제곱이 나타나고 뭐 4의 제곱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드버그 포뮬라가 완성이 되는데, 소위 말하는 수소 스펙트럼이 아주 특별한 스펙트럼의 규칙을 갖고 있는데, 그 규칙이 다른 게 아니라 원 오버 람다가 파장의 역수가 r이라고 하는 상수에다가 m의 스퀘어분의 1 마이너스 n의 스퀘어분의 1이고, 여기서 m은 n보다 작은 정수예요. 자, 이런 이게 경험 법칙이, 그냥 관측한 규칙이죠. for H 애톰, 하이드로젠 애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게 우연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언더라잉 미케니즘 있을 것이고요. 자, 이런 관계를 주는 어떤 분명한 법칙이 존재를 할 것이고, 자, 그거를 이제 보어가 모델을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보어가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모델이 뭐냐 하면, 이제 보어의 포스툴레이트라고, 포스툴레이트. 자, 이제 몇 가지 포스툴레이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플래니터리 오빗을 맞죠. 일렉트론은 전자는 오빗
자, 이건 이제 물론 수소 애텀에 하이드로젠 애텀에 국한된 거예요. 또는 아, 또는 이제 하이드로젠과 비슷한 아이온. 그러니까 결국 전자가 하나이고 그 하이드로젠 like 아이온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 일렉트론이 오빗을 이루는데 그 핵을 중심으로. 자, 이거는 뭐 러더포드 플래니터리 모델이란 얘기고, 플래니터리 모델. 자, 그거는 뭐 똑같이 그 가정을 하고 만족을. 두 번째는 그 얘가 근데 가질 수 있는 오빗이 아무 값이나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포톤이 그 저기 포톤의 에너지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없고, 저 주파수가 있으면은 주파수의 그 플랑크 상수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마찬가지는 아니고 이 일렉트론이 그 오빗을 궤도를 이제 도는데 can only orbit stably. 그러니까 안정한 궤도가 특정한 at a certain discrete set에 대해서만 of distances from the nucleus. 그러니까 핵 주변을 이제 도는데 이게 아무 궤도나 갖는 게 아니고 요 저기 이 레디어스가 특정한 값들만 이제 갖게 된다 그런 얘기죠. 특정한 오빗들만 그 갖게 되고 그것만 그 오빗들만 이게 안정하다 그런 가정이죠. 세 번째는 그 이 일렉트론이 그 저기 뭐야 저기 에너지를 얻거나 또는 잃는데 에너지 그 이 궤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그 궤도만 만족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궤도들 사이에 그 점프에 의해서 by jumping one, two, another orbits, allowed orbits. 자, 그리고 그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예를 들어 뭐 얘가 이제 그 에너지가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델타 E가 En-EM n번째 궤도에서 n번째 궤도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잃게 되고요. 그 잃은 만큼의 에너지는 이 포톤으로 방출하는 거죠. and absorb, emit a photon of frequency. 그러니까 자, 이거 이제 뭐 아무튼 이렇게 그 포스트레이트가 있는데 이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뭐야 얘가 이제 플래닛 모델을 만족을 하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제 원자핵에 플러스 2라고 하는 전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 원운동 혹시
물론 타운 운동도 생각할 수 있지만 원 궤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점선으로 자, 이 원궤도의 원궤도의 반경은 이게 뭐야, 왜 이러냐. 원궤도의 반경은 이 90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90력이 근데 이 마이너스 2, 90력과 그 전기력이 같은 거죠. 전기력을 이제 90력으로 우리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90력이 이제 우리가 속도가 어떤 V의 속도를 갖고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궤도 반경이 R인데, 그러니까 90력은 이제 질량에다가 90 가속도 R분의 V 스퀘어가 되고, 전기력은 여기서 이 전기 상수에다가 R 스퀘어분의 이 플러스 E 마이너스에서 E 스퀘어. 물론 이제 어트랙션 서로 인력이 작용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궤도의 스피드를 알 수 있죠. 여기 이제 보면 알겠지만 V 스퀘어가 바로 여기서 이걸 R 하나씩 지워지고 4 어떻게 돼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E 스퀘어 이렇게 되죠. R, M하고 R하고. 자,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면 이거는 사라지고 여기에는 스퀘어 루트가 붙고 여기에 스퀘어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궤도 반경이 되는 거고요. 궤도 반경이 아니라 궤도의 속도하고 반경의 관계죠. 어디 갔냐. 자, 이거는 뭐 케플러의 제3법칙과 동일한 거죠. 예를 들면은 이 각속도, 앵귤러 벨라시티를 생각을 하면 오메가가 R분의 V니까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 다시 V를 다시 R로 나누면 이게 결국에는 V가 R의 스퀘어 루트에 반비례하니까 얘는 결국 뭐에 비례하냐면은 뭐 어떤 상수가 있고 상수에다가 비례 이렇게 해서 R의 마이너스 비례하는 것만 쓰면 R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하죠. 이거는 결국 케플러의 제3법칙에 해당하는 거고요. 서들러 행성의 운항에 관한 당연히 이걸 만족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중력의 경우나 사실은 그 상수만 다르고 동일하기 때문에 R 스퀘어 분의 1에 비례하는 힘이 작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토탈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 얘가 2분의 1 에너지라고 합시다. 제가 2분의 1의 mv 제곱에다가 빼기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4파이 제로 r분의 E 스퀘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 v 값을 우리가 이미 구했기 때문에 이걸 넣으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정확히 m은 지워지고 v 스퀘어니까 이게 정확히 8 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E 스퀘어하고 r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사실 거의 딱 절반이죠. 키네틱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 딱 절반이 돼서 이건 마이너스 8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제로 r분의 E 스퀘어. 자, 이게 중력의 경우에도 아마 비슷한 계산을 해본 역학에서 비슷한 종류의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0보다 작고 0보다 작다는 얘기가 바로 이 OBC 바운드 되어 있는 거죠. 행성의 경우랑 똑같은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수치를 참고를 좀 하시고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할 테니까. 자, 여기까지는 뭐 러더포드 모델하고 같은 거고. 자, 두 번째, 얘가 allowed OBC 존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오빈만 얘가 허용이 되느냐 하면 이 앵귤러 모멘텀이요. L이라고 쓰고 얘가 2파이분의 H에다가 정수배 곱하기 N. N은 인티저예요. 0은 안 되고 1, 2, 3. 자,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일단은 이 앵귤러 모멘텀의 단위가 플랑크 상수의 단위랑 같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앵귤러 모멘텀은 우리가 이제 질량에다가 그 속도에다가 그다음 거리에 해당하잖아요. 차원만 따지면. 자, 이건 그러니까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컨드 다시 미터 제곱에 세컨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플랑크 상수랑 동일해요. 사실은 플랑크 상수랑 동일하고 그 플랑크 상수의 단위하고 동일하고. 자, 근데 왜 이런 값을 가지게 되느냐? 자, 이건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텐데 어, 그 correspondence principle 대응 원리라고 하나요? 그 correspondence principle에서 유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 아니야. 지금 우리가 그 고전 역학과 다른 어떤 플랑크 상수가 작용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H가 중요하지 않은 그, 아니 이렇게 얘기합시다. H가 0으로 가는 리밋. H가 0으로 가지는 않죠. 정확한 얘기는 그 H가의 작용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중요하지 않은 그런 리밋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클래시컬 리밋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양자역학에서의 클래시컬 리밋에서는 클래시컬 피직스가 의 예측과 동일해야 된다는 한다는 원리죠. 그러니까 원리라기보다는 사실은 제한 조건이라고 한 말 표현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지만 아무튼간에 이걸 커레스판던스 프린시플이라고 그러고 그거에 따르면 이제 앵귤러 모멘텀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요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못하고 다른데 요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원운동의 경우에 이게 앵귤러 모멘텀 이 원운동의 경우에 서큘러 모션의 경우에 이 앵귤러 모멘텀은 질량에다가 운동량에다가 거리를 곱한 게 되죠. 궤도 반경이 곱한 게 되니까 정확히 얘가 2파이분의 NH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다르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시 표시를 하면은 MV분의 H는 2파이분의 N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드브로이 웨이블랭스예요. 드브로이 웨이블랭스.
물론 이제 보호 모델이 나왔을 때 드브로이 물질파가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 추후에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이렇게 이걸 람다라고 표현을 하면, 얘가 만족을 하는 거는 람다하고 뭐가 잘못됐죠? 2파이분의 n이 아니고 n분의 2파이, 쏘리, 잘못됐죠. n분의 2파이.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은 n 곱하기 람다는 2파이가 되는 거죠. 2파이에 r, r이 빠졌네요, 또 r.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여기 이제 우리가 원궤도를 우리가 그려놓고 그림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림을 카피해 온 다음에 자, 이런 이제 원궤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얘가 그 전자가 이게 그러니까 파동인데 파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드브로이 물질파로 이해를 하면은 이거의 파장이 예를 들어 n 이퀄 1의 경우에는 이게 도는데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게 한 파장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파장이 되는 거고요. 그림 좀 이상한데 다시 읽을까? 자,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자, 이런 그, 그 모형을 가지고 있고요. 오실레이션을. n 이퀄 2의 경우라면은 여기 다시 그리죠. n이 2라면 이걸 지우고 얘가 한 바퀴를 도는데 두 파장을 그려야 팔을 두 개를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노드가 있으면 여기서 한번 노드가 생기고 여기서 또 노드가 한번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림 이상하긴 하지만 앵콜 2. 자, 이게 사실 그래야만 이게 스테이셔너리 웨이브가 되겠죠. 자, 그렇지 요거를 만족하지 않는 그런 웨이브들은 사실은 이게 클로즈드 오빗을 이루지 않는 거죠. 클로즈드 오빗을 갖는 웨이브 아니면 앰플리튜드가 계속 어긋나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런 픽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럼 값이 얼마냐 한번 따져볼 수가 있는데 오빗 디스턴스가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죠. 요 R 사실은 이제 각각의 n에 의존하는데 이걸 한번 따져보죠. 사실은 이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오빗이 바깥쪽에 있는데 얘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어디서부터 알 수 있느냐면은 이 파장이 람다 이퀄 mv분의 h가 이게 v를 우리가 아까 구했죠. 플래닝 모델에서 v를 구했고 v 값이 얼마였냐면은 이런 값을 가지니까 이게 자, 이걸 뒤집으면 되겠죠. 이거를 가져다가 요거 분의 1이니까 뒤집으면은 얘가 2가 밑에 들어오고 스퀘어 루트에 4파이 엡실론 제로의 mr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워주시고 근데 얘가 뭐랑 같냐 하면은
2파이에, 이게 람다니까, 여기에 n 곱하기 람다가 2파이 r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걸 다시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걸 일단 좀 더 단순화를 시킬 수가 있고, 2분의 h하고, 스퀘어 루트 m이 분모로 들어가고, 4파이 엡실론 제로 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n 곱하기 파장, 드브로이 물질파의 웨이브랭스를 곱한 것이 2파이 r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궤도 반경. 궤도 반경을 구하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거 우리가 결과를 쓰면, 우리가 r이 n 제곱에 비례하는 거 알 수 있고. 한번 해보죠. 계산 한번 해보죠. 계산해보면, 일단은 여기 r 하나 지우고, 여기 스퀘어 루트 r이 되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n의 제곱에 2제곱 h제곱하고, n분의 4파이 엡실론 제로하고, 이퀄 4파이 스퀘어의 r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좀 정리를 해서 쓰면 r은 rn이라고 쓰고요. 이 값이 파이가 하나 남고 m 2 스퀘어하고 엡실론 제로하고 h 제곱하고 n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 앞에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a0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a0가 있고 n 스퀘어 비례하는 그런 궤도 반경을 갖게 되고요. 자, 이 a0 값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5.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라. 이렇게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상수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플랑크 상수하고 뭐예요? 플랑크 상수. 그 다음에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그 다음에 뭐 전자 질량 이런 것들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나오니까 자, 이런 값이 나오고 이걸 우리가 보어 레디어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n이 궤도들이 있는데 그 궤도 반경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 n 제곱에 비례하고 정수에 각각의 궤도 반경에 해당한 또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